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확실히 동시효과 구간에는 약간의 좀 속임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품 빠지고 나니까 거래소 0.55%의 상승으로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의 특징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장의 특징적인 거는 하나가 보였어요. 오늘 특징적인 거는 하나. 또 하나라고 하면은 조선주나 방산주의 이 강세, 요거를 예상하시겠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시장에서 제일 눈에 띈 거는 이 테마가 다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테마 자금이 다시 들어왔다. 이게 저는 오늘 눈에 확 띄었습니다. 기존에 그 시장을 주도했었던 게 조선주하고 방산주였었잖아요. 2350 요 이하에서 매수 전략 제시해드리고 나서 2550 넘어가고 지금 2573인데 이 기간 동안에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누가 붙었었냐면은 원전주하고 전력주들이 붙으면서 시장이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철저하게 이제 벌어졌던 거는 수출주들이거든요. 배터리나 자동차나 반도체. 그나마 이제 반도체가 낙폭간에 따른 기술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2.0에 비해서는 순위가 훨씬 더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트럼프 이 대통령이 관세, 이준의 관세 부과 관련된 요 악재에 나오고 나서부터 오늘 주가들이 이제 급락세거나 차익 매물들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구도는 바뀐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 그런 흐름들이 나온 거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주식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돈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 왜냐면 뭐 맨날 있었던 일이니까.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여러분들한테 방산주 종목 3개 이야기했었던 종목 이 종목이고, 그 다음에 조선주 가운데서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여전히 시장에 좀 주도주 역할 안에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원전주들이 악재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 10% 급락했다가 대파랑 양봉을 만들고, BHI 같은 경우에는 5% 급락했다가 오히려 이제 7% 급등나면서 신고가를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전력주들이 LS일렉이나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고개를 위로 들다 보니까 뭐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같은 주식들도 좀 약간 따라오는 형태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이 할 게 없으면 제가 건설기계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HD, 현대건설기계도 조금씩 이제 고점을 높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현대인프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진건설 이런 거 오늘 바로 5%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난주 사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괜찮을 거 아닙니까? 용돈은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말 조선주하고 방산주하고 원전주하고 전력주하고 건설기계가 자금이 순환이 도는데 요 순환도는 요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게 이 5가지 섹터가 그죠?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었다 이거예요. 원래 주도주였다 이거예요. 이미 2,350원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고, 조선인하고 방산주를 하지 않았었으면 원전주나 전력주를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전주나 전력주가 없으면 제가 건설기계 하면 된다고 했죠. 건설기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했던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거 역시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돈의 구조가 그렇게 움직였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였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가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테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가 붙은 것 같다. 테마가 붙었는데 이 테마는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어요 시장에.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3일이니까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 고법 쪽에서 이 선거 기한이 좀
지연되면서 지금 이재명 관련된 테마,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에이텍이라든지 에이텍 모빌리티라든지 형지 엘리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신건설,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김문수 관련된 테마들까지도 급등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면 다른 테마를 죽이면서 자금이 보통 움직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IM 플러스가 급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주항공 관련된 HVM이 급등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를 죽이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된 주식을 죽이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테마를 죽이면서 갔었다고. 즉 A라는 테마가 급등을 하려면은 B라는 테마를 죽이면서 움직였던 구조로 여태까지 시장이 움직였었거든요. 2284에서 요 오는 구간 동안에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늘어나는 거죠. 기껏 해봤자 8조 내외였었다는 거지. 테마가 붙었으면 돈이 더 커졌을 텐데 오늘 구조는 지금까지 움직임과 다르게 A라는 테마가 상승하기 위해서 B 테마를 제거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동안 오렌트 전공 관련된 주식, 에이텍 이런 테마주들이 그동안 트럼프 2.0 관련된 테마 주식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이제 매기세가 있다 보니까 거의 주인공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반토막 나기도 하고 40% 올라가면서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협정 맺는 거죠, 협정. 우리 서로 돈 빼는 거 없게 하자. 이거예요. 2570선 요 구간에서 그동안에는 정치 테마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하려면은 AI 로봇 관련돼서 돈 뺏어와.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에서 돈 뺏어와. 엔터나 뷰티에서 돈 뺏어와. 양자 컴퓨터에서 돈 뺏어와. 로봇에서 돈 뺏어와. 이런 구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구도냐면은 2550 구간에 2550 구간에 테마주들끼리 이제 협정 맺은 거예요. 우리 서로 돈 빼앗는 거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죠? 대신 우리의 공통적을 만든 거예요. 테마의 공통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리엔트 전공 이거는 이제 이재명 관련된 테마잖아요. 평화홀딩스 김문수 관련된 테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IM 플러스 양자 컴퓨터 너도 붙어 이런 거죠. 서로 이렇게 빼앗는 게 아니라 적이었었는데 협정 맺은 거예요. 우리 이제 같은 편 이런 식으로. 자 로봇 관련된 로봇스타 그다음에 유일로봇 레인보우 이런 테마주들도 우리 테마주들끼리 잘 한번 해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공통의 적 우리 테마끼리는 협정을 맺어서 테마끼리는 서로 돈 뺏는 거는 이제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공통의 외부의 적을 수출조 준 거예요. 우리 돈 뺏어오는 건 수출조에서 돈 뺏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적은 테마주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적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돈은 이 테마의 돈들은 테마에서는 계속 돌기로 하고요. 이거 언택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언택트도 이런 테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 여기 안에서는 같은 편하고 돈 뺏어올 때는 얘네들이 외부의 적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배터리에서 돈 뺏어옵시다. 자동차 올라가는 거 돈 뺏어옵시다. 반도체 바이오 조금 올라가면 거기서 차익실에서 돈 뺏어옵시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된 주식 목표지에 도달되면 여기서 돈 뺏어옵시다. 못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 즉 수출주하고 테마주들이 갈라져서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테마주들은 수출주들이 막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덕지덕지 해가지고 막 산발적으로 와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요 이슈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돈이 이렇게 딱 갈라져가지고 수출주와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트럼프 2.0이라는 주식들이 왕이 돼버린 상태에서 현재 시장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 가지 구가 산발적으로 있었던 게 지금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버린 돈의 구조가 이렇게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은 세 가지의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세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첫 번째 주도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도주만. 대신 이런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건설이 고점 점점 높여가잖아요. 직전 고점 높여가잖아요. LS렉이라든지 점점 고점 이런 애들은 슈팅을 노리고서 아니다 싶으면 잘로 바로 나올 생각으로 가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이건 약간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벌던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벌던지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거냐면은 테마주만 돌리는 거예요. 저는 한다면 로봇 하면 된다고 봅니다.
유일로봇이나 레인보우 이런 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테마에서만 매매해야 된다. 반도체를 저점 노리려고 하면 안 되고 배터리를 추가하면서 빠져나올 생각하면 안 되고 저점을 노려서도 안 되고 자동차를 또 추가하면서 단가 낮춰서 빠져나올 생각하지 말고 이쪽 그냥 안 한다 생각하고 전체 거래대금은 한 10주 이상 12주 이상 커지기 전까지는 그냥 난 테마만 돌리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트럼프 2.0에서 내가 이제 슈팅 노리고서 제일 강한 주식들을 노리고서 참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테마주 안에서 지금 같은 편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테마주끼리 매매를 하든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이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 제시했잖아요. 그 세 번째 전략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전략은 내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전략 살짝 힌트도 안 주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전략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전략을 제시하려면은 뭐가 설명이 돼야 되냐면, 이 전체적인 이 환율 상황이나 있잖아요. 이런 거랑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가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최소한 5분 정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한 11분 정도 지났으니까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 들어보시고 이제 세 번째 전략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유가 얘기만 해도 한가득이죠.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은 내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의 특징은 테마주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인지해봤을 때 첫 번째 주도주만 한다. 두 번째는 테마주 쪽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이 시간에 마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첫 번째가 맞는지 두 번째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나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하시면 내일 이 시간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성원 투자하세요.